전통 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경주의 마을 주민들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지역의 청소년 인구도 급격히 줄고 있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학교도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현대제철 발주공사 과정에서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하청업체 대표와 돈을 받은 건설사 임원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전통 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마을 주민들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명맥을 잇기 힘든 명주 짜기의 전통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명주 마을이 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마을. 고치실 풀기부터 실내리기, 배매기 등 명주를 짜는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30년에서 60년 이상 직접 손으로 명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옛날에 늘 해가지고 이제 옷을 해 입고 이러니까 이거 못하면 시집 못 간다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친다. 누에고치 실로 만든 명주는 흔히 비단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양잠을 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론 등 인조 섬유가 싼값에 보급되면서 수요가 급속히 줄었고 지난 2007년 마지막 명주짜기 인간문화재 조옥이 여사가 별세하면서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길쌈을 해오던 경주 두산마을이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 다시 대를 잇게 됐습니다.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는 이제 수위가 화상 문화가 되면서 수위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멀어져가는 게 되다가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문화재청은 이 마을에 매달 450만 원의 지원금과 시연회 개최비 등 매년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명주짜기 기술을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 어떤 기계화가 아닌 어떤 수공업으로서 전통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명주 전시관을 개관하고 누에고치를 공급하는 등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다양한 유형 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유산까지 보유한 역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인구 분포를 정확히 알아야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역의 청소년 인구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항과 경주 지역 청소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출산이 급증하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0년에 출생한 밀레니엄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성장했는데 포항과 경주 모두 이 시기에 출생 인구가 급증합니다. 포항은 2000년 출생자 6,100여 명을 정점으로 이후 청소년 인구가 점점 줄어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2009년 출생자는 4,300여 명으로 30%나 줄어듭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0년생 인구는 포항과 경주 지역 모두 반전되는데 이는 2010년 100호의 해를 맞아 출산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1년생과 2012년생까지 이어집니다.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예전에 교실이 없어 2부제 수업까지 했던 포항과 경주의 시내권 초등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포항은 영흥초와 송도초, 죽도초, 대잠초, 항구초, 용흥초등학교가, 경주는 계림초와 월성초, 황남초, 서라벌초, 화랑초, 신라초등학교가 신입생 부족으로 한 학년에 한 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0년 17.7%에서 올해 5.3%로 줄어들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철강 선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선제 물량은 지난해 9만 2천 메트릭 톤, 4,500만 달러며 조사 대상 국가 중에 우크라이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예비 판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현대제철 발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항 A건설사 53살 양모 상무와 돈을 건넨 B업체 47살 정모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상무는 하청업체 수주를 미끼로 정 대표에게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며 정 대표는 양 상무에게 건넨 2억 원을 포함해 모두 6억 8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사가 포항에서 수십 년간 대기업 플랜트 공사를 한 점으로 미루어 대기업에도 일부 돈이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울릉 노선의 여객선이 3척으로 늘었지만 선사마다 운항 시각이 비슷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지난 겨울 동안 여객선은 오전에 울릉도를 출항해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하루 이상 단축됐는데 이달 1일부터 대저해운과 태성해운 등 3개 선사들이 종전대로 포항에서 오전 출항으로 시각을 변경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선사들이 비수기 동안 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여객선 운항을 탄력적으로 하다가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자 이용객 편의는 외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팀은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들리 순환의 팽창 원인이 인간이 배출한 프레온 가스라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 남반구에 나타난 해들리 순환의 경계 변화 원인을 심층 분석해 인간이 배출한 프레온 가스가 성층권의 오존을 감소시키면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들리 순환은 적도 부근에서 가열된 대기가 대류 활동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연직 순환으로 지역별 기후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11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문화와 융합된 경제엑스포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우선 한류 통상 로드쇼를 마련해 식품, 농자재, 소비재 등 도내 중소기업 100개 업체가 참가하는 한류 우수상품전, 한국 화장품과 음식을 주제로 한 상설 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또 경북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컨퍼런스,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회와 함께 6차례 무역 사절단 파견, 11차례 국제 전시 박람회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베트남 통상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경북통상지원센터를 호찌민에 개소합니다. 지방의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지방분권 안에는 지역 언론과 문화발전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지역 방송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은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문화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역 방송이 맡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지원,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방송의 담당자인 지역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저희 정책적, 그다음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한정되어 온 지역성 지수를 지역민의 중심을 둔 다차원적인 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위기에 봉착한 일본 지역 민방들의 사업 다각화와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방송을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방송 영역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 시청자를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할당을 도입을 한다든지. 지역방송의 위기와 대책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멸하는 지역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포항의 한 간호학원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한 원생들에게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이용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학원 관계자와 자격증 취득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선관위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 지부는 오늘 북포항 우체국 앞에서 정책보고 투표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유권자연맹이 정책 선거 촉구, 선언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자 관계자가 주요 정책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포항 중앙상가 일대에서 정책 선거와 사전투표 등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포항 시민의 눈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포항 남구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지 분류기는 조작이 가능하고 보안상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개표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투표지 분류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폐기가 어렵다면 정확한 개표를 위해 수개표를 한 뒤에 보조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 개표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이 개봉하면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 봄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흐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농사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였습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한 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경북동해 한 지역에도 기분 좋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갔다가요. 일요일에 25도로 껑충 뛰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8도,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9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9도, 경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4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5m, 동해 남부에서도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주시 간포읍 전촌항 앞 3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1살 이모 씨가 고무보트에 오르다 보트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포항해경은 고무보트 운전자 55살 최모 씨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YMCA는 포스코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카페를 만들어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카페는 앞으로 방과 후와 주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문가 초청 강연, 자유학기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포스코는 1% 나눔 기금을 활용해 포항 YMCA 건물 2층에 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카페 조성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대통령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와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 중단 등 7가지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전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1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 기념식이 오늘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사고로 장애를 얻었지만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문경 김원태 씨와 10년간 경북 장애인 부모회 지부장으로 활동한 칠곡 조미경 씨 등 2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운영해 장애인 학대 접수와 응급보호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학부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대의 생명신소재 융합과 창의융합공학, ICT와 빅데이터 학부를 신설하고 상경대학의 경영학부도 융합학부로 전환합니다. 융합학부생들은 2학년까지 기초 공통과목을 함께 배운 뒤 3학년부터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야간 영상이 흐려 범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노후 CCTV 11개소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노후 CCTV를 교체하고 6억 원의 예산으로 울진경찰서와 협의해 범죄 취약 지역 40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진에도 지난해 12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겨 600대에 가까운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범죄 예방과 해결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청각 언어장애인 응대를 위한 기초 수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수화 동영상은 평소 수화를 배워 봉사활동을 해온 지구대 경찰 등 경찰관 5명이 제작에 참여하고 경북농아인협회의 감수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